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737쪽이죠. 제6편 농지법입니다. 사실 문제 중에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요. 737쪽 거기를 보시면 목차는 간단하죠. 1장 총론, 2장 농지의 소유 제한, 경자 유전, 경자 농업 경영하는 자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3장 농지의 이용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 않고요. 4장 농지의 보전이 있습니다. 다음 739쪽 아세요. 1장 총론이 있고 1번 목적, 이 부분 농지의 소유, 이용, 보전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소유, 농사 짓는 사람은 소유할 수 있고 이용은 잘 해야죠. 보전, 콘크리트 함부로 부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굵은 2번 농지, 농지법이니까 농지에 대한 정의가 있죠. 표에서 보시죠. 표의 두 번째 칸, 농지, 그 네 가지가 농지입니다. 그렇죠? 농지법의 농지이고, 첫 번째, 공간정보법의 지목이 28가지가 있죠. 28가지 중에 3가지. 전, 답, 과수원이면 농지고요. 논, 밭, 과수원이 있죠. 다음 두 번째요. 28가지 중에 나머지 25가지 중에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를 하고 있으면 농지입니다. 다 지목이 뭐가 됐든 간에 관계없어요. 국어, 도로, 공장용지, 종교용지 뭐가 됐든 간에 농사 짓고 있으면 농지고, 세 번째, 농사 짓는데 경기 다닐길이 필요하죠. 농로, 제방 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농수산물 계량시설 부지라고 합니다. 농지, 계량시설 부지. 계량, 국어로 얘기하면 계량, 뭔가를 고쳐서 좀 더 좋게 바꾼다. 그게 계량인데,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는데 필요한 땅을 얘기하고요. 4번이요. 1번과 2번은 직접 땅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죠. 그런데 4번은 이러저러한 시설 재배들을 얘기합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라고 하는 거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도 농지에 해당합니다. 농산물로요. 비닐하우스, 그다음에 버섯 재배사 등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물, 축사 등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농사 짓고 있지만 농지법에 농지 아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전답과수원에서 별별 이상한 짓을 해도 다 농지인 거고요. 왜냐하면 지목 자체가 이용 현황을 추정을 하는 거죠. 불법 건축물 지어놔도 그건 불법 건축물 철거 대상이고 계속 그 땅은 농지입니다. 25가지 가운데에서요. 그 중에서 3가지가 있게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저쪽 지목에서는 목장용지, 이 법에서는 초지면 농지가 되고, 다음 두 번째요. 나머지 땅 중에서 농사 짓고, 경작기간 몇 년 미만이요? 3년 미만이면 언제라도 포기할 수 있다. 아직은 농지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요. 여기 이제 임야가 좀 복잡한데, 우선 전용이라고 하는 말을 보시죠. 장애인 전용 주차 구획. 거기는 장애인 분들만, 오로지 그분들만 쓰는 거죠. 그 전용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전용, 한자로 써져 있는데요. 이제 차바퀴가 붙어서 굴러간다, 바꿀자이 된 겁니다. 산지로서의 용도를 산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꾼다. 용도 변경, 전용입니다. 임야, 산지가 농지보다도 훨씬 더 규제가 센 곳입니다. 산지는 계속 산지이죠. 근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산지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농지나 대 등등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런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산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그건 산지를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아니니까 계속 산지이죠. 그건 농지가 아니라고요. 전용, 그 말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까지가고요. 문장 보시면 양고 1번 농지, 동그라미 1번 전답과수원이면 농지이고, 동그라미 2번 지목을 불문하고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재배에 이용하고 있으면 농지이고, 작은 동그라미 3번 농지, 계량시설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작은 1번 유지, 양수, 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농사짓는데 필요한 거죠. 2번 농지 보전,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 셋째 줄에 방품, 림 등이 있습니다. 바람 부는 걸 막자는 거죠. 바람 피해를 줄이자는 건데, 나무 심어져 있다고 산지가 아니라 농업 목적으로 해놨으니까 그거는 농지에 해당합니다. 다음 쪽에 동그라미 3번, 4번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가 있고, 고정시군실,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축사, 건축사육사 등이 있습니다. 양과 2번 농지가 아니다.
동그라미 1번 지목이 임야인데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어찌고 저찌고 해도 다 산지이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지목이 전답과산이 아닌 토지로 경작 재배기간이 3년 미만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초지법에 조성된 추지는 그쪽 법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양구라 3번 농지의 전용. 동그라미 1번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그 농지가 아닌 다른 글로 기역번이나 니은번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게 농지의 전용입니다. 다음 굵은 3번이요. 다음 741 굵은 3번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이 있습니다. 양구라 1번 농업경영. 농업경영이란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제 곧 경자 유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자인인 그다음에 법인이 있죠. 농지법에 농업인, 농업법인이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게 농업경영. 그러니까 농업인, 농업법인 아닌 자가 농사짓는 것을 농지법인, 농작업이라고 부르고 농업경영과 구분한다. 전문 경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경영을 있고요. 그러니까 농업경영은 누가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하는 게 농업경영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곧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농업경영하는 자만 뭘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농업인, 농업법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장의 농지 소유의 주된 내용이 되죠. 그러면 농업인은 뭐고 농업법인은 뭐냐고요? 농업인 이제 요건이 있겠죠. 뭐 표에서 보시면 두 번째 칸 농업인 이제 다음 쪽으로 해서요. 농업 1000제곱미터 이상 1년 90일 이상 그건 또는 곧 보겠습니다만 또는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90일 이상 그다음에 농업 온실로 비닐하우스 등으로 330 이상 축산업 뭐 2마리, 10마리, 100마리, 1000마리, 뭐 10군 곧 볼 거고요. 축산업 120일 이상 그다음에 농업 판매가 연간 120만 원 이상 등이 있고요. 농업법인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양구 1번 농업인, 작은 1번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 다연생식물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서 1년에 하루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업인이죠. 1000제곱미터 이상이요. 다음에요. 10제곱미터에서 1년에 90일 이상 90일 농사 짓고 있습니다. 90일 이상 농업인이죠. 2번 농지에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3번 큰 가축 2마리, 그다음에 중가축 10, 소가축 100, 가금 1000마리, 그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그러면 일십 백천 가면 좋겠지만 대가축 1마리 그러면은 소 1마리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너무 외롭다고요. 2마리는 돼야죠.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양구라 3번 농업법인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작은 1번 영농조합법인 뭐 여러 작물조합들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딸기조합 무슨 메롱조합 등이 있고요. 2번 어무집행권 가진 자 이상법상 이사를 얘기하고요. 3분의 1 이상의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무슨 고추장 무슨 된장 콩나물 두부 뭐 이런 것들이 농업회사법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있고요. 다음 쪽 양구라 4번 자경. 동그라미 1번 농업인이 지 소유농지에서 농사짓는 것. 동그라미 2번 농업법인이 지 소유 농지에서 농사짓는 게 자경이고, 그다음에 농업인 농업법인이 아닌 자가 하는 건 이제 따로 여기서는 주된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 부분 농업인 농업법인이 자기 땅에서 농사짓는 것, 자경 그렇게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제 이어지는 거죠. 양구 5번 위탁경영. 동그라미 1번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 돈 주고 사람 쓴다고요. 보수를 지급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예외죠. 경자유전, 자경에 어긋나니까요. 예외입니다. 아무나 위탁경영 할 수는 없다고요. 특별히 정해진 경우만. 동그라미 2번 농지 소유자로 위탁경영 할 수 있는 경우. 이러저러한 얘기 한번 읽으시면 되고, 작은 2번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자, 4-1번 부상으로 3월 이상 치료 등이 있습니다. 양구 6번 임대차, 사용대차는 극히 예외적으로 용되겠죠. 지가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 안 지고 빌려주고 임대료만 받고 그건 극히 예외적인 겁니다. 여기까지가 1장. 농지와 농지가 아닌 거예요. 농업인, 농업법인 그 각각의 요건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2장 농지의 소유 제한, 경자 유전이 있습니다. 제1절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농지는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 참 나쁜 사람들이요. 꼭 무슨
그러니까 일본 말이 그렇게 좋아요. 그럼 일본 가서 살든지. 아닌 것이 아닌 것은 그냥 옳은 거죠. 긴 거죠. 그렇다는 거죠. 그래야 되지. 그것을 꼭 아닌 것이 아닌 것은 이게 뭔가 그렇게 좋냐고요. 일본 가든지. 그러니까 아닌 것이 아닌 것을 빼고 나면 바꿔서 읽으면 첫 번째 과로예요. 농업경에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농업경에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이용할 자. 도시에서 농사 짓고 있다가 내려와서 도시에서 그러니까 회사 다니고 있다가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 짓겠다는 사람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기본 주제가 그것은 이제 헌법에 써져 있는 게 경자유전이라고 되어 있고요. 경자, 농업 경영하는 자만 그러니까 유전, 전답을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자유전 기본 취지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임대에 사용되는 초점 아니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경자유전에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 법에서 정한 경우 말고는 다른 법에서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국토개혁법, 개발법 등등 택도 없다고요. 이 법에서만 경자유전과 그 예외를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경자유전 예외. 그러니까 표 첫째 줄,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첫째 줄 농업경영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1가지. 큰 세 덩어리요. 공적 사유 3가지, 불가피한 경우 2가지,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고 그게 아니면 5번째 칸 농지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농업 경영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특별한 경우에 농업 경영을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공적인 경우 3가지.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농지를 소유하게 됐다고요. 피할 수 없이 2가지. 그다음에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고 이 경우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경자유전 아니면 예외 이 세부적으로 11가지에 해당해야 된다. 표의 셋째 줄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적인 경우죠. 행정청이고요. 다음 두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뭐냐면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한다고요? 협의하는 거죠. 공법의 행위주체 4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국가, 지방은 행정청이니까 관청은 관청에 허가받지 않고 협의하는 거죠. 관청이 농지를 전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 건물을 올리려고 한다고요. 대표적인 예요. 그러면 농업경영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서 국가, 지방, 그 다음에 공기업, 민간. 공기업은 관청 아니죠. 토지공사, 지방공사는 관청이 아니라고요. 행정청 아닙니다. 그냥 공기업인 것뿐이죠. 그건 허가받거나 신고해야 됩니다. 세 번째, 각종 법 규정에 의한 취득, 공적인 경우이죠.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이 소유하게 됐다, 투기 아니다, 허용해 줍니다. 첫 번째, 상속, 애고, 슬픈 일이죠. 투기가 아니고. 두 번째,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개인이 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개인이 돈 빌려주고 너 돈 못 갚았으니까 농지 내놔. 나 이래서 농지 갖는다. 안 된다고요. 농업경영 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농협이나 농어촌공사에서 영농 확대를 위해서 영농자금 빌려줬다가 못 받고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경매에 집어넣게 되는 게 담보농지 취득이고요. 다음에 허용하는 경우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도시로 나갔습니다. 도시로 나갔으니까 농사 짓지 않죠. 그렇지만 기댈 언덕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요. 시험 연구 실습지가 있고 지금 이 제도의 초점은 여기에서의 초점은 요걸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예로 시험, 농기계 공장을 보시자고요. 트랙터 콤바인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트랙터 콤바인 돌려봐야 되는데 트랙터를 콘크리트 바닥에서 돌려요? 논바닥에서 돌려요? 논바닥에서 돌려봐야 제대로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계공장 공장장은 기계공장 공장장이지 농업경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농업경영하지 않아도 당연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야 농기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세 번째요. 주말 체험 영농. 농업경영이 아니죠. 애기들 맨발로 흙 밟게 해보자 라고 하는 거고. 네 번째, 농지 전용에 대해서 허가를 받거나 신고했습니다.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끼리는 뭐 하는 거고요? 협의하는 거고 공적사유죠.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공기업은 관청이 아니라고요. 공기업, 민간은 관청이 아닌 거죠. 관청이 아닌 자가 농지 전용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 뭐 허가받는 게 금지되어 있으니까 허가받는 게 원칙, 가비하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그러니까 농지개발사업지구, 그러니까 1500제곱미터 미만, 5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1500제곱미터 미만이죠. 1500제곱미터 미만 있는데, 뭐 이름만 놓고 보면 농사를 제대로 지어보자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뭐 시골에 어디 뭐 여름에 어디 계곡 놀러 가면 평상 깔려 있죠.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올 줄 알고 좋은 자리 평상 이쁜 거 있네. 아이고 고맙다. 누군지 고맙다. 평상 앉는 순간 닭 2마리요. 그러니까 뭐 닭 볶음탕 한 마리가 얼마요? 10만 원이요? 뭐 아무튼 뭐 그렇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럼 2마리 시켜야죠. 어떻게 한 마리만 시키면 안 돼요? 내려와. 여기 비닐에 앉아. 평상에서 내려와. 뭐 그런 곳이 대부분이잖아요. 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뭐 이제 그것들을 이제 못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렇게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리탕, 닭탕 파는 거지 농업경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6번 평사농지, 빈 땅, 기울어진 땅, 농사 짓기 쉽지 않죠. 비탈진 땅, 농업경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뭐 시험에서 몰래요. 따로 뭐 주관식 아니니까요. 8년 요거 같고요. 5년 이상 농사짓다 인용한 경우 농업경 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OX, X요. 몇 년이요? 8년. 3년 있다 냈습니다. 5년 농사짓다가 인용, X. 2년 있다가 문제를 냈습니다. 5년 농사짓다가 X. 저 사람들도 끈질겨요. 아니면 그러니까 수학적 상상력이 약하던가. 앞에 사람이 5년 냈습니다. 아 5년이 X구나. 뒷사람도 5년 내고요. 그 사람도 5년 내고요. 예. 그렇게 3번 나왔습니다. 외울 거 없죠. 취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장 가세요. 744쪽. 다음 경우에는 농업경에 이용하지 않아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양보 1번 공적사유, 작은 1번 국가지방자치단체, 작은 2번 농지전용 협의, 작은 3번 각종 법 규정, 3-1번 어찌고 법, 3-2번 저찌고 법, 3-3번 어찌고 법, 3-4번 수용 공적사유이죠. 3-5번 주저줄 어찌고 법, 3-6번 어찌고 저찌고 법이 있습니다. 아래표요. 제일 아래표 국가지방 공기업 민간 중에서 국가지방 관청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고 협의한다. 공기업 민간 관청이 아닌 자는 허가받거나 신고를 해야죠. 다음 쪽 745 양보할 2번 어쩔 수 없다. 불가피한 사유. 작은 1번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 2번 담보농지 취득 등이 있습니다. 가로까지 외울 건 아니고요. 담보농지 취득. 어쩔 수 없이 농지를 가져오게 됐다. 이제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괄호 농지 저당권자로 농협, 한국농촌공사 등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해도 경락인이 없을 때에는 그 후 경매에 응해서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양보할 3번 정책적으로 허용하는 사유 6가지. 작은 1번 8년 이상 농업경 하는 자가 인용. 작은 2번 셋째 주 끝에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 생산지, 과수, 인공, 수분용, 꽃가루 생산지. 3번 주말체험 영농. 주말체험 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해서 취미생활, 여가활동으로 농작물, 경제, 당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아까 보셨듯이 그러니까 칠판 저쪽 보시죠. 여기 이것들이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보셔야 되고요. 농업경영. 누가 농사짓는 거예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사짓는 게 농업경영이죠. 농업경영이 뭐라고요? 농업인, 농업법인이 하는 겁니다. 이거는 농업인이 아니라고요. 농업인이 아닌 거니까 농업경영이 아니죠. 도시 사람들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조금 소유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고, 면적 제한 뒤에 있습니다. 작은 4번 농전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 괄호 첫 번째 괄호, 첫 번째 점 괄호, 첫 번째 괄호 공기업 개인이죠. 작은 5번 농지개발사업지구 1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5-기업관 도농간 교류 촉진 농어촌 관광 휴양지 오리탕 닭탕 파는 곳을 얘기합니다. 다음 쪽 와서요. 6번 평균 경사율 15% 이상의 농지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2절 농지 소유 상한. 먼저 동그라미 1번 해설.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외국에서 비행기로 씨 뿌리고 비행기로 약 뿌리고 비행기로 기계로 다 수확해서 기계로 다 빻아갖고 한국에 보냅니다. 또 한국 사람들 배탈 나지 말라고 방부제 팍팍 섞어갖고 보내는 거죠. 우리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농업 경영, 그러니까 그거세요. 이게 아무튼 대응을 하려면 우리도 규모는 키워야죠. 워낙 조그만 땅이 많으니까요. 다니면 한 덩어리, 한 필지가 작은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좀 키워야 기계농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그러면 농업 경영 아닌 것 중에 상한이 걸린 게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 그다음에 8년 이상 이농, 그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여기 세 가지에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표로 보시죠. 표가 7칸. 첫 번째 칸 농업 경영일 때는 무제한. 두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면 무제한. 세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으면 부모님 뜻을 기리겠다. 1제곱미터까지. 네 번째 칸 상속받아 농업 경영하지 않는데 덩어리가 나머지가 전체 땅을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전체 땅이 아니라 그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그 땅은 무제한 소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면 1제곱미터까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칸 8년 이상 농사짓다가 도시로 나가는데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무제한. 임대 위탁은 뭐냐면 소유자는 그러니까 상속받았거나, 네 번째 칸 상속받았거나, 여섯 번째 칸 도시로 나가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소유자로 되어 있고 농어촌공사에게 맡긴다고요. 우리 돈 빌렸을 사람 알아봐 주세요. 상속받아서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도시로 나갔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이제 그 땅 빌렸을 사람을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은 농어촌공사에게 맡기면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때는 규모 제한이 없다. 무제한. 일곱 번째 칸 주말 체험 영농은 아까 농업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농업인은 1000제곱미터 이상. 여기 농업인이 아니려니까 1000제곱미터 미만이 된 거죠. 문장 있는 거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그 문장에서요. 제2절 동그라미 4번. 그러니까 주말 체험 영농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 중개법에서도 보시는 거죠. 제3절 다음 쪽이요. 747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습니다.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되고 우리 시험 주관식 시험 아닌 거죠. 소리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여기 써진 거 그대로예요. 경자유전입니다. 경자유전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자유전. 경자 농업경영하는 자만 유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농지 소유나 취득이나 큰 차이 없이 똑같이 지금 번갈아가면서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 나 농사 짓겠다, 농업경영 하겠다, 농업경영 계획서를 써내면 그 사람은 농사 짓겠다고 했으니까 무슨 자격이 돼요? 농지를 소유할, 농지를 취득할 자격이 되죠. 그래서 거기다 도장을 찍어줍니다. 뭐고요? 증명. 그거 첨부해서 등기 신청해서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경자유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고요. 이제 누구한테 받고요? 시구읍면입니다. 먼저 굵은 1번 농지 취득 절차. 세 줄까지가 대한민국 주소이죠. 장관, 특광도, 시군, 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은 농지법이니까 당연히 농림부 장관이겠죠. 근데 셋째 줄 끝에 군수가 아니라 한 발 더 내려가서 누구한테요? 읍장님, 면장님까지 나왔죠. 공법에서 관청 이것저것 복잡한데 읍장님, 면장님까지 나왔는데 틀리면 섭하죠. 읍장님, 면장님이요. 내가 만이나 나오냐? 내가 만이나 나오냐? 딱 한 번 나온다. 그걸 틀리냐? 섭하시죠. 시구읍면입니다. 군수 책상머리에 앉아서 처리하면 안 된다고요. 일선, 더 일선 기관까지 내려간다. 시구읍면이고, 동그라미 1번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구읍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 동그라미 2번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농업경영계획서에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발급 신청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3번 시구읍면장은 신청받았으면 4일 내 내준다. 시구읍면 몇 글자요? 4글자. 4일이죠. 근데 곧 보겠습니다만 농업경영계획서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4일 걸릴 필요가 없죠. 반틈 줄여주니까 2일 내 내줘야 된다. 동그라미 4번 등기 신청 때 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다음 쪽 와서요. 748.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온 거죠. 왜냐면 이 위에 있는 농업경영 하지 않는데 농지 소유할 수 있는 사유. 그 3가지, 2가지, 6가지, 11가지. 8년. 낼 게 없다고요. 낼 게 없습니다. 근데 아래로 많이 내는 거죠. 748초에 펴주세요. 먼저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요. 일반적인 경우는 경자유전이죠. 농업경영 하겠다. 증명받아서
등기 신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중에서요. 특별한 경우는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증명을 받지 않으니까 이걸 경영계획서를 써낼 필요가 없겠죠. 공적 불가피 허용 중에서요. 관청은 관청에게 허가받지 않는다.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불가피 상속. 상속 때 증명받아야 상속이 되세요. 상속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 거죠. 근데 증명을 받아야 돌아가시냐고요. 아버지 일어나셔. 아버지가 가시면 안 돼. 남동생이요. 누나 걱정하지 마. 아직 증명 안 나왔어. 그런 경우 없잖아요. 상속하고 돌아가시는 거하고 상속하고 돌아가셔서 상속되는 거하고 증명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죠. 불가피한 이런 걸 외우셔야 되는 건 아니죠.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냥 단어가 생경한 단어가 나와서 복잡할 뿐인 거지 단어만 소리에서 나면은 당연히 아실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세 가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미 소유하고 있으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뭐 거민이라든지 아무도장 받아서 등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아닌 기타 다른 경우래요. 그럼 남은 게 뭐가 있어요? 허용이 있죠. 허용 때. 허용 때 뭘 허용하고 있어요? 농업경을 하지 않지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허용해 준 거죠. 농업경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못 한다고요. 농기계 기계 공장이요. 트랙터 콤바인 공장. 기계공장 공장장은 기계공장 공장장이지. 그 사람이 농업경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농업경 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투기인지 아닌지 따져보자. 뭐는 받아야 된다고요? 증명은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증명 첨부해서 등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계공장 공장등도 있지만 시험 연구 실습죠. 만약에 이 경우가 허용이 증명을 받지 않는다고 해보자고요. 증명받지 않고 그러면 농업경 계획서도 써내지도 않고 그냥 매매계약으로 농지를 산다. 개똥이가 넌 100만 제곱미터를 샀습니다. 너 농사도 안 짓는데 어째서 샀어? 나 시험 연구 실습 목적으로 샀거든. 네가 뭔 시험을 해? 개똥이가 뒷짐에서 주머니삽 2개를 딱 꺼냅니다. 나 주머니삽 연구하고 있거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허용 때는 뭐 받으라고요? 증명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투기인지 아닌지 따지자. 허용 때 증명 받으라. 처음에는 복잡해 보이죠. 표를 다 외워야 되는 걸로 느껴지니까요. 지나고 결론. 허용 때 증명 받으라. 끝. 다시 설명드리죠. 그 표의 제일 아래줄이요. 디귿번. 관청은 관청에게 증명받지 않는다. 증명받아야 돌아가시는 게 아니다. 사망 때 증명받지 않는다. 이미 소유하고 있어. 새로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증명받지 않는다. 증명받지 않는 건 아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니은 위 세 가지가 아니면 증명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기계공장 공장장 시험연구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기계공장 공장장은 농업경영하는 게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써낼 수가 없다. 농업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증명받아야 된다. 허용 때 증명받으라. 끝. 다 됐습니다. 양보 1번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증명 발급 신청하는 경우 허용을 한 사유 대부분. 양보 2번 증명 발급 없이 증명 발급받지 않으니까 이거 소용없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주 가서 작은 1번 공적인 사유, 작은 2번 불가피한 사유, 작은 3번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점 6개, 점 7개인가요? 6개죠. 첫 번째 점 농업법인의 합병. A회사, B회사 이미 각각 갖고 있었습니다. 회사를 합쳤습니다. 이미 갖고 있었죠. 두 번째 점 공유, 농지의 분할 2분의 1, 2분의 1 지분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의 완성, 부동산 20년 넘게 갖고 있었죠. 네 번째, 다섯 번째 점, 환매권. 옛날 농지 소유자입니다. 관청에서 뭐 한다고 땅을 사갔어요. 강제로 사갔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네들 마음대로 딴 목적으로 바꿨어요. 이놈들아, 뭐 들라고 가져갔냐? 내가 A 목적으로 내놨지, B 목적으로 내놨냐? 내놔. 이게 환매입니다. 옛날 주인이 다시 가져가는 거죠.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그 아래 표는 생략하죠. 이제 가끔 이 중에 이 농전용 협의, 농전용 허가 신고, 농지 전용 콘크리트가 들어서기로 했다고요.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어느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요거 외우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몇 번 읽으시는 게 낫습니다. 그 표 안 보셔도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750조경 제4절 농지처분과 이행강제가 있습니다. 얘도 역시 계속 경자유전이에요. 경자유전, 농업경 하는 자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농업경영을 해야죠. 근데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으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안 된다. 내다 팔아라. 이게 뭐고요? 농지처분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법에 준수 지켜야 될 게 농지처분 사유 10가지에 해당하면 그로부터 1년 내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농지법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 처분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나면 위반, 농지법 위반.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농지 처분하세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로부터 6월 안에는 처분해야 된다고요. 6월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으면, 즉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처분 힐이니까 힐 때까지 계속 뭘 때린다고요? 이행 안 하고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때리는 거죠. 연 1회 땅값 20%까지 때립니다. 근데 농지는 덩어리가 크잖아요. 중개업소에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이 사람 농사 지을 마음이 이제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힘들어. 나 안 지을 테요. 나 그래 알았어. 나 농사 안 지을 테요. 나 농지 팔라고 내놨어. 6개월 지났습니다. 계속 이행강제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 6개월에 매수 청구가 있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에게 나 농사 이제 안 지을란다. 그래서 농지 팔라고 내놓는데 혹시 사람이 안 사갈지 모르니까 니네들이 사가라. 그러면 농어촌공사 이 사람은 할 바 다 했죠.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세금 엄청나게 갖고 갔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 회사니까 그걸 사가야죠. 됐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매수 청구한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가 없겠죠. 굵은 1번 농지처분 사유와 통지. 동그라미 1번 농지 소유자는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내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중에 그러니까 그 숫자 걸린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전부 10가지가 있는데 10가지 외울 거 아니고요. 지금 여기서 보셨던 이 중에 뭐 어기면 그냥 다 농지처분 사유입니다. 그렇고요. 작은 2번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요건, 어분집회권 3분의 2 이상 농업인에 맞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난 경우, 기간 3개월이 하나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5번, 농전용 허가 신고에 따라 농지를 추구한 자가 추구한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착수 두 글자 몇 년요? 2년이죠. 작은 2번에 농업회사법인 3분의 2 이상 농업인 안 맞게 됐다고요. 여기에 영농조합법인은 딸기조합, 메롱조합이고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거기에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 그 중에 이분이 농업인이고 이분이 농업인입니다. 이렇게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이 사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그 친구 따라서 콩고로 이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비었죠.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러면 농업회사법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거죠.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되는데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채우라고요. 얼마 안에요? 3개월 그 시간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3개월까지는 처분 사유가 아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회사에서 여기다 이제 한 명을 더 구하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서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농업인 중에 이사하실 분 하나를 구해 와도 되고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또 어떻게 해도 되고요. 그냥 두 놈을 잘라버리면 되죠. 두 놈을 잘라버리면 3분의 1 됐잖아요. 꼭 보태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비우면, 여러 가지 목적으로 비우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잘라버려도 되고요. 아무튼 3분의 1 이상. 다음 쪽 와서요. 동그라미 2번.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합니다. 1년 내 처분하셔야 된다고 농지법 써져 있습니다. 친절하게 안내를 하라고요. 굵은 2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구청장 처분 의무기간 1년 내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내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지금 굵은 2번에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읍장님, 면장님 집에 가셨어요. 많이 안 나오십니다. 어쩌다 한두 번 나오시는 거고, 그러니까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게 이제 기본 틀이죠. 농지법에서 관청 갖고 시험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너무 신경 안 써도 되고요. 공법 전체에서요.
40문제 중에 관청 중에 누구게요? 정답 걸린 문제 한 문제예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법이니까 공법이 뭐예요? 관청에서 앞으로 뭔가 하겠다 계획. 그러니까 개인들이 뭔가 하려면 관청에 가서 도장받아야 된다는 거니까 공법에서 관청이 빠지고는 문장이 안 만들어지죠. 관청 문장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관청 누구게요? 거기다가 정답 걸어놓고 물어보는 문제는 평균 한 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농지 처분명령 받았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처분명령 받으면 농어촌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때릴 수 없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짱구수청장 농지 처분명령 받은 후 지정기한 6개월 안에 처분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해당 농지 토지가액 20% 이상의 땅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5번.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농지법에 이행강제금이 있는 거였죠. 여기까지를 보셨습니다. 주로 이제 농지법 두 문제인데, 아까 이제 출제 횟수에서도 보셨듯이 이 경자 유전, 농업경영 하겠다. 그다음에 증명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 결론 뭐였고요? 허용 때 증명받으라. 뭔 소린지는 모르지만 허용 때 증명받으라. 그것만 외우세요. 그거는 외우시고 나머지는 동영상 보시면서 몇 번 웅얼웅얼 소리 내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 잠깐 쉬고 다음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